네, 안녕하세요. 스타를 읽어드립니다의 안진영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죠.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요즘 책 많이 읽으시나요? 인문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막상 책 읽기가 쉽지 않아요. 책보다 자꾸 스마트폰에 손에 잡히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스타의 이야기로요.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한 신상을 들고 나왔어요. 뭘까요? 12월 26일 날 발간된 송가인 씨의 자서전 송가인 이어라입니다. 이 책 광고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광고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해드리는 책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마 그러면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장을 딱 넘기면은 첫 줄은 이겁니다. 전라도에서 탑 찍어 불고 서울에 탑 찍으러 온 송가인이어라. 송가인 씨의 탄생을 알리는 그 한마디였죠. 그게 첫 줄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프롤로그. 프롤로그는 들어가는 말이죠. 머릿말인데 제목은 이겁니다. 송가인 이름 따라 살아가렵니다. 가수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자기 이름 따라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송가인. 본명이 아닌 건데 아시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송이죠. 영어로 노래라는 의미고, 가인은 한자어로 노래하는 사람. 그러니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운명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들어가는 말로 적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챕터, 환하고 따뜻한 장소입니다. 당연히 송가인 씨의 고향인 진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이 내용 중에 초등학교 입학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초등학교 때 송가인 씨가 전교 1등이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송가인 씨가 그걸 자랑해놨냐고요? 아니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초등학교 입학이었다. 그해 1학년 입학생은 나 한 명이었다. 학년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송가인 씨가 나는 뭘 해도 전교 1등인 거예요. 나 혼자 입학했기 때문에 사실 교실을 따로 둘 수 없으니까 독방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학년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교실 구석 한쪽에 칸막이를 만들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전교 1등이었고 대신 수업을 받을 때 느낌이 마치 개인 레슨, 과외 받는 기분이었대요. 진도는 송가인 씨에게 굉장히 큰 곳이죠. 마음의 고향이자 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한때 인구 4만 명이었던 진도의 인구는 이제 3만 명으로 줄었다. 젊은 층이 들어오지 않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니 앞으로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도를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문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송가인 씨는 본인의 이런 안타까움과 바람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무슨 얘기죠? 송가인 씨가 미스트롯 우승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관광객이 진도를 엄청 찾고 있죠. 그래서 진도의 아름다움이 널리 전파되고 있고 송가인 길, 송가인 생가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진도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나고 자란 진도에 대한 송가인 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아닌가 싶어요. 송가인 씨가 진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도에 가서 노래 자랑하지 마라. 진도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흥 또한 넘친다. 노래를 잘하면 대접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푸대접을 받기까지 했다. 아니, 노래 못한다고 푸대접 받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송가인 씨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 진도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특활 시간에 민요와 한국화를 배웠다고 해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서울이나 대도시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진도라는 환경은 확실히 송가인 씨라는 걸출한 가수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왜 신동이라고 그러죠? 어릴 적부터 칭찬받고 뭘 해도 잘한다 이런 아이들. 근데 정작 송가인 씨는 어렸을 땐 내가 특별히 노래에 재주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랄만한 일이죠. 아니, 노래도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송가인 씨는 어릴 적부터 특출나게 잘 불렀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누가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해준 적도 없었다. 왜냐?
진도니까. 진도에는 다들 노래 잘하니까 송가인 씨 어린 친구가 그 정도 불러서는 칭찬을 못 받았나 봐요. 아마 이게 송가인 씨의 투쟁심에 더 불을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남도들 노래라는 민요를 배웠는데, 그때 노래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엄마에게 얘가 타고난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노래 공부를 시켜보면 어떻겠냐라고 권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했으니 무조건 해보자가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대단한 인물 뒤에는 그를 키우고 발탁한 스승이 있죠. 그럼 송가인 씨의 첫 스승은 누구였을까?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주로 민요를 배웠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4호 남도 작가 예능 보유자이신 강송대 선생님이 나의 첫 스승이셨다. 송가인 씨는 그 당시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 목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그 선생님을 만난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고 그만큼 귀한 인연이었다. 강송대 선생님은 송가인 씨 곁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이쁘다잉. 제가 좀 사투리를 잘 못하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의 칭찬은 나를 하늘 높이 솟구치게 했다. 누군가가, 그것도 내가 믿고 따르는 부모가, 스승이 너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라고 칭찬을 해줬을 때 그때 비로소 무럭무럭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송가인 씨가 이 강송대 선생님한테 배운 노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본인은 진도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노래 잘 못 부르지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거 다 아시죠? 이게 진도 아리랑이에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뭐예요? 누구나 다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누구보다 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진도 출신이니까. 게다가 국악을 전공했으니까. 송가인 씨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 이걸 강송대 선생님을 통해서 제대로 배웠다는 거죠. 진도 아리랑은 여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송가인 씨의 두 번째 스승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스승 강송대 선생님이 송가인 씨를 발굴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칭찬이라는 물을 주셨잖아요. 그럼 본격적인 발전기예요. 떡잎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꽃을 피워야 되죠. 그때 만난 선생님은요, 바로 광주 예고로 진학한 후 만난 명창 박금희 선생님입니다. 바로 이분께 판소리를 배웠다고 해요. 송가인 씨는 박금희 선생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천사 같은 분이셨다. 소리를 배우러 갈 때마다 아이고 내 딸 왔는가 라면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제자를 넘어 딸처럼 보듬으셨다는 얘기죠. 사실 송가인 씨에게 이 광주 예고에서 공부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통학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송가인 씨는요, 진도 섬이죠.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으로 대여섯 시간쯤 걸렸다고요. 이렇게 고될 법한 길인데 그 길을 오가는 게 그리 좋았다. 중학교 때 민요를 배우러 가면서 느꼈던 설렘과 흥분, 기쁨과 호기심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이어졌다. 남들은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기도 한다는데 나는 사춘기를 자각할 틈조차 없었다. 질풍노도의 시기, 방황의 시기인데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뭐가 될 것인지 무엇 하나 확실치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송가인 씨는 하고 싶은 게 명확했던 거죠.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그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요, 이 책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누구나 알 것 같은데 누구나 모를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악보 볼 줄 아세요? 피아노 배우신 분들 계시죠? 피아노뿐만 아니라 첼로, 바이올린, 뭐 풍금 칠 때도 다 뭘 보고 쳐요? 악보를 보고 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판소리에 악보가 있나요, 없나요? 솔직하게 답변을 댓글에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몰랐는데 판소리에는 악보가 없대요. 그럼 뭐냐? 오직 사람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소리로만 전해진 음악이다. 결국은 뭐냐? 스승이 악보예요.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송가인 씨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죠. 다행히도. 와, 진짜 엄청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정말로 송가인 씨는 예습 복습을 성실하게 했다. 집에 돌아와 선생님께 받은 테이프를 듣고 또 들으며 다음 주에 나갈 부분을 예습하는 일이 정말 즐거웠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나를 수제자로 여기며 예뻐해 주셨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판소리를 가르쳐 주셨죠. 명창이시고요. 국악을 송가인 씨에게 전수해 주신 스승이세요. 그런데 송가인 씨가 지금부터 이렇게 씁니다. 그토록 아끼던 수제자가 느닷없이 트로트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선생님의 속상하셨을 마음을 생각하면 죄송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지금은 누구보다 기뻐하고 격려하시며 최고의 응원을 보내주신다. 판소리와 분야는 다르지만 트로트는 전통 가요고요. 아마 트로트지만 그 노래 들으면서 선생님들은 본인이 가르쳤던 그 뿌리를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뿌듯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 궁금하신가요?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요, 물 오른 어린 나뭇가지처럼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산공부. 소리를 배울 때는 산공부란 게 있대요. 왜 예전에 서편제를 봐도 산에 가서 폭포 아래서 목을 틔운다고 계속 노래 부르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산에 들어가서 하는 공부로 명창이 되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기를 일컫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 이때가 진짜 힘든 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2시간씩 아침 연습을 했다. 하루 종일 연습을 하니까 목이 쉬었다 돌아왔다 다시 쉬기를 반복을 했고, 그러다 보면 목에 굳은 살이 생긴다는 거죠. 목이 그만큼 단단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숙소에서 각자 다 손빨래를 하고 자신의 일들을 자신이 했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되냐. 자, 미스트롯은 합숙 생활을 했죠. 미스트롯에 참가해 합숙 등 단체 생활을 할 때 산공부 경험 덕에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은 본인이 밟아왔던 모든 게 미스트롯의 우승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이런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송가인 씨는 대학을 졸업할 때도 진로도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대요. 이유는 국악을 하면 되니까. 평생 그걸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그러다 선배 오빠가 극단을 만들면서 함께 하자고 했고, 그래서 극단에도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했고요. 이렇게 극단 생활을 할 때까지도 사실 돈을 별로 벌 수가 없어요. 돈이 별로 안 되죠. 그러다가 2010년 드디어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왜 하셨을까요? 이번에 진도에서 전국 노래장 하는데 나가보거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송가인 씨는 속으로 좀 놀랐대요. 왜냐? 그동안 판소리 대회 나가라는 소리 한 번 없던 분이 갑자기 전국 노래자랑에 딸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거죠. 결국 출전을 했고 주현미 씨의 정말 좋았네를 불러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이날 정말 좋아했네 말고도 판소리 춘향가 중에 이별가, 그리고 송혜 선생님이 시켜서 부른 진도 아리랑 3곡을 불렀대요. 아니, 초대 가수도 아니고 출전자가 3곡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때도 출중한 실력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진도편에서 최우수상 받고 연말 결선에서 같은 노래로 우수상까지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의 첫 발을 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무명 가수로서 돈을 벌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루는 방에 우두커니 있다가 이러다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적 압박감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SNS에 딱 올렸는데 당시 국악인인 지인들이 내가 만든 비녀를 보고 싸고 예쁘다며 사겠다고들 난리였다. 게다가 납품을 한 한복집까지 생겼다. 노래로는 대박이 안 났지만 비녀로는 대박이 났다. 이쯤 되니까 마음이 또 달라진 겁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 아예 가게를 하나 얻어 운영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미스트롯이 방송이 됐고 여기 출전하게 되면서 그 마음을 접게 됐던 거죠. 자칫 송가인 씨를 비녀 만드는 기술자로 놓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까지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이제 미스트롯에서 송가인 씨가 겪었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요, 다음 편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